세상이란 애써 땀 흘릴수록 손에 쥐는 게 적어지는 기묘한 곳입니다. 마치 거꾸로 된 세상, 착시 같지만 현실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새벽부터 밤늦도록 쉬지 않고 일해도 늘 돈 걱정에 시달리는 사람들, 전세금에 허덕이고 중고차 몰며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더욱 안타까운 건 그들은 그게 유일한 길이라 믿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거대한 환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릴 적부터 얼마나 강하게 열심히 일해야 성공한다는 주입식 교육을 받았습니까? 끊임없는 노력, 헌신, 땀방울이 미래의 성공을 보장한다는, 언젠가는 이룰 수 있다는 그 희망 말입니다. 자, 이제 다시 주변을 보세요. 해 뜨기 전에 일어나 만원 버스에 시달리고 열정 없는 일에 하루 종일 매달린 후 지쳐 돌아오는, 그럼에도 늘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착실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규칙적으로 일하지만 월급날이 되어도 겨우 생활비를 맞추는, 혹은 맞추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더 끔찍한 건 그들은 성공하지 못한 원인을 노력 부족이라고 생각하며 더욱 매달린다는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장, 주유소, 정비소, 기름때 묻히고 바닥 청소하며 늘 피곤했고 늘 가난했습니다. 미래도 희망도 없이 그저 피로와 실망만 가득했습니다. 그게 정답이라고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나폴론 힐의 Think and Grow Rich, 사고력의 힘을 잃게 되었죠.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건 아니다 라는 문장이 마치 벼락처럼 제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이단처럼 들렸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안 된다고요? 그럼 지금까지의 노력은 무엇이었단 말입니까? 분노, 부정, 의심. 하지만 동시에 뭔가 맞는 말 같았습니다. 제 삶이 바로 그 증거였으니까요.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론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세상엔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채 살아가는 착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반면 덜 애쓰는 듯 보이는데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운이 좋았을까요? 특권을 가졌을까요? 아니면 학교에선 가르쳐주지 않은 무언가를 알았을까요? 저는 알았습니다. 부를 가져다 주는 건 단순한 노력이 아니라는 것을요. 올바른 원칙에 맞춰 일하는 것, 마음속에 그리는 이미지, 내가 발산하는 에너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풍요로움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걸 깨닫고 나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무지하고 계획도 없고 돈도 없던 제가 첫 사업에서 1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습니다. 더 열심히 일해서가 아니라 다르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노력에 집중하는 대신 목표에 집중했습니다. 정신없이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의미 있는지, 제대로 된 곳에 에너지를 쏟고 있는지 돌아볼 시간조차 없습니다. 생산성에만 매달리다 전략적인 사고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자신이 올바른 곳에 힘을 쓰고 있는지 돌아본 적이 언제입니까? 진정 원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까? 멈추면 가라앉을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길을 계속 간다면 더욱 지친 채로 가라앉을 겁니다. 부는 육체적 노력의 직접적인 결과가 아닙니다. 세상을,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우주의 법칙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대한 반영입니다. 그걸 깨달으면 지름길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속임수도 운도 아닙니다. 단지 거의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길일 뿐입니다. 이제 당신도 압니다. 그럼 계속 쳇바퀴 돌듯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멈춰서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길을 선택할 것입니까? 다른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단 하나의 결정, 맹목적인 노력이란 거짓말을 믿는 것을 멈추고 명확하고 목적의식 있는 삶, 그리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싫어하는 일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무기력하고 무료했으며 시간을 낭비하는 듯한 무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채색의 단조로운 삶을 받아들이도록 학습된 것 같았습니다.
돈은 계속 새어나갔고 행복하지도 부유하지도 못했습니다. 성공과 부, 우주 법칙에 대해 열심히 공부한 끝에 저는 모든 것을 바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자신이 싫어하는 일을 하며 번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을 벌 수는 있을지 몰라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정서적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피로, 스트레스, 공허함, 그 모든 것이 당신을 갉아먹어 결국엔 그저 살아남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비밀은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당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당신은 정말 매일 하는 일을 사랑합니까?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열정과 설렘, 눈빛이 빛납니까? 아니면 그저 휴가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싫어하는 직장에서 에너지를 갉아먹는 사람들과 둘러싸여 생활비조차 겨우 충당하는 월급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다른 선택권이 없다고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는 건 소수의 특권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면 모든 게 바뀝니다. 에너지 레벨이 올라가고 아이디어가 샘솟고 기회가 마치 마법처럼 생겨납니다. 열정과 창의성, 그리고 사랑의 에너지를 발산하기 때문에 우주가 반응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타고난 성공자처럼 보이는 것을 눈치챘습니까? 그다지 노력하는 것 같지 않으면서도 항상 번영합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처럼 말이죠. 그녀는 공장에서 육체 노동을 하는 것처럼 노력해서 최고 수입을 올리는 아티스트가 된 게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면 노력이 고통이 아니게 됩니다. 몰입하게 되고 매력적으로 되며 올바른 사람들, 올바른 아이디어, 올바른 기회를 끌어들입니다. 저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제가 공부한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제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마치 몸의 모든 세포가 바로 이거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억지로 몰아붙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개어피로 자신을 깨울 필요도 없었습니다. 일어날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면 시간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하루가 끝나도 피곤하지만 행복합니다. 재밌는 건 제가 사랑하는 일을 할수록 더 많은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저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면 더 이상 일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멈춰서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구인 광고나 다른 사람의 기대에서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당신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무료로라도 단지 그것을 하는 즐거움 때문에 무엇을 할 것입니까? 아무도 돈을 주지 않아도 무엇을 할 것입니까? 무엇이 당신을 열정적으로 만들고 도전하게 하고 영감을 주는가? 바로 그것이 길입니다. 키는 거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도 내야 하고 자녀도 있고 책임도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내일 당장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하루 한 시간을 자신이 사랑하는 일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고 계획하고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열정을 부업으로 만들고 천천히 전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실수는 한꺼번에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 있는 곳,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에도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힘들더라도 가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내적으로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중 가장 강력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시작하면 본보기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자녀들은 더욱 존경하는 눈빛으로 당신을 바라볼 것입니다. 친구들은 당신을 다른 시각으로 볼 것입니다. 어느새 당신은 어둠 속에 갇힌 세상에서 빛이 됩니다. 그러니 진심으로 묻겠습니다. 당신은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생이 끝날 때까지 단순히 일만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돈은 세상에서 가장 오해받는 것 중 하나입니다. 수수께끼, 금기, 거의 불가능한 것, 혹은 적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은 그저 생각일 뿐입니다. 지폐, 은행 잔고의 숫자, 그것은 가치의 상징적 표현일 뿐입니다. 그리고 생각은 법칙을 따릅니다. 정신적 법칙, 우주적 법칙이죠. 거의 아무도 모르는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돈은 초대받은 곳으로 가고 잘 대접받는 곳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 자신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매일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돈을 다룰 때 편안함을 느낀 게 언제였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 것에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돈이 전부는 아니다. 돈은 더럽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은행 잔고를 보고 두려움, 불안, 수치심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이런 감정은 흔합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돈이 달아납니다. 본인도 모르게 우주에 이것은 고통을 준다, 사람들과 멀어지게 한다, 무섭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그럼 당신 삶에서 없애겠다 라고 응답합니다. 간단하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돈은 얻기 어려운 것이고 부족하며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만을 위한 것이라고 어릴 때부터 주입받았기 때문입니다. 계산서에 불평할 때마다 모든 게 비싸다라고 말할 때마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주파수에서 돈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환영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돈이 악당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돈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미 가진 것을 증폭시킬 뿐입니다. 관대하면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고, 창의적이면 더 자유롭게 창조할 수 있고, 신중하면 더 잘 돌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죄책감, 제한적인 믿음 때문에 돈을 거부하면 돈은 멀어집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은 머물지 않습니다. 수없이 봐왔습니다.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몇 년 안에 모든 것을 잃는 것을요. 왜 그럴까요? 돈은 들어왔지만 마음이 그것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파수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돈은 사라졌습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다르게 다뤘습니다. 그들은 존중하고 공부하고 관리했습니다. 돈은 방향, 구조, 인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돈이 머물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밥 실제로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답은 의식에서 시작합니다. 당신이 돈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부자를 볼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받을 때와 쓸 때 어떤 기분을 느끼는지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 모두가 당신과 돈의 관계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새로운 패턴을 만들기 시작하십시오. 예를 들어 나는 이것을 살 여유가 없다 라고 말하는 대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살 수 있을까라고 말하십시오. 차이가 느껴집니까? 한 문장은 문을 닫고 다른 문장은 마음을 엽니다. 작은 것 같지만 우주의 눈에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간단하지만 강력한 도전을 해보십시오. 앞으로 7일 동안 돈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농담으로도 습관적으로도 주유소나 마트에 불평하며 말하는 것도 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루에 여러 번 확신을 가지고 돈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끊임없이 늘어나며 내게 흘러들어온다 라고 되뇌십시오.
그리고 관찰하십시오. 왜냐하면 내면이 바뀌면 주변 세상도 그 새로운 현실을 반영하도록 재정비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긍정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돈과의 감정적 관계가 건강한 사람은 불안감이 적고 자존감이 높으며 전반적인 웰빙 수준이 더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즉, 단순히 더 많은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사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더 편안하게 잠을 자고 더 안전함을 느끼고 더 많은 선택의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해보세요. 당신은 돈을 원치 않는 손님으로 아니면 귀한 손님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돈이 들어오면 문을 닫습니까? 아니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맞이하고 공간을 만들어주고 머물 곳을 제공합니까? 돈은 사랑받는 곳에 갑니다. 그리고 기분 좋으면 머뭅니다. 제 삶을 바라보며 깊은 공허함을 느꼈던 그날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 같았지 살아가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영적으로도 힘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목적도 방향도 없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제가 그렇게 살도록 태어난 게 아니라는 것을, 인생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시작할 곳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일을 했습니다. 학업을 포기하고 겨우 생활비를 벌 수 있을 만큼만 일했습니다. 공장, 주유소, 정비, 무거운 것을 나르고 손을 더럽히고 피곤해졌지만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있다고 자기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부끄러웠습니다. 제 안에 더 큰 무언가를 낭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뿐입니다. 그러다 마치 우주의 속삭임처럼 누군가 제 손에 책 한 권을 쥐어주었습니다. Think and Grow Rich였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별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독서를 즐기지도 않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도 않았고 그런 것들을 별로 믿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라도 해보고 싶을 만큼 절박했습니다. 그 책은 단순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거울이었습니다. 페이지마다 제가 보였습니다. 제 실수, 패턴, 왜곡된 사고방식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변화의 가능성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방에 불이 켜진 것 같았습니다. 저를 가두고 있던 것이 기회 부족, 공부 부족, 불공정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제 마음, 제 자아상이었습니다. 저는 제한적이고 부서지고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대로를 저에게 반영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보장도 없이 소방관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자격증도 돈도 인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비전으로 청소회사를 차렸습니다. 단순하고 소박한 사업이었지만 하나의 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목표와 일치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믿었습니다. 계획이 있었고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첫 해에 $100,000 이상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10배나 더 많았습니다. 그것은 내면에서 변화가 시작된다는, 외부 현실은 내면 구조의 반영일 뿐이라는, 마음이 바뀌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적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은 외부에서 내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인생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돈을 벌지만 비참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당신이 자신과의 관계를 바꿀 때 일어납니다.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길 때 일어납니다. 이제 그만이다. 더 이상 작게 살지 않겠다. 라고 말할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단순한 결정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 직접 경험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서도 경험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변화하려는 의지만 있었던 사람들이 놀라운 삶을 만들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보았습니다.
재능이 넘치는 똑똑한 사람들이지만 제한적인 믿음, 두려움, 그리고 제한적인 자아상에 갇혀 제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현재 어디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빚에 쪼들리고 길을 잃고 좌절하고 지칠 수도 있습니다. 이번 달에 어떻게 생활비를 낼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실패해서 더 이상 시도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정의하는 것은 앞으로 당신이 무엇을 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열쇠는 성장하고 발전하며 거울을 보고 나는 나의 실패가 아니다. 나는 지금부터 내가 되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결정에 있습니다. 신경가소성 연구는 뇌가 평생 동안 재구성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생각이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고 집중과 반복을 통해 우리는 말 그대로 우리 자신을 재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당신은 변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나이, 어떤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그러니 제 말을 잘 들어주세요. 당신에게 더 많은 행운은 필요 없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구해줄 필요도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당신 안에 이미 이 게임을 뒤집을 충분한 것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변화했을 때 세상 전체가 당신과 함께 변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에 반응하며 살아가지 스스로 삶을 만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들은 명확한 계획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흐름에 따라 살아갑니다. 월급날, 고지서, 주말, 휴가를 기다립니다. 항상 무언가를 기다립니다. 자동으로 살아갑니다. 가장 슬픈 것은 그들이 자신이 갇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삶의 유일한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배운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외부 현실은 당신이 내면의 통제권을 잡을 때까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피해자가 아니라 창조자가 될 때까지 말입니다. 반응적인 삶과 적극적인 삶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반응적으로 살면 세상에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살면 당신 주변의 세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전환점은 결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삶을 설계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그때까지 가졌던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의 결과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내면의 혼란을 반영하는 상황을 불러들였습니다. 정신적 혼란이 재정적 혼란으로 바뀌고 두려움이 한계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의식적으로 원하는 것을 결정하지 않는 한 우주는 무엇이든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도 무엇을 원하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될지 두고 보자. 인생이 다 그렇지 뭐. 어쩔 수 없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창조를 포기한 사람의 말입니다. 자신의 삶의 운전대를 우연에 맡긴 사람의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 당신에게는 항상 선택권이 있습니다. 일어나는 일을 통제할 수 없더라도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고 반응하는 방식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의 주파수를 바꿉니다. 인생이란 벌어지는 일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치 운명의 수레바퀴를 내 손으로 돌리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매일 밤 간절히 바라는 미래를 꼼꼼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눈을 감고 마치 이미 이룬 것처럼 생생하게 그려보고 긍정적인 말들을 되뇌이며 그 감정에 온전히 몸을 맡겼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세상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안개가 걷히듯 새로운 기회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소중한 인연들이 나타났으며 막막했던 장애물들은 저절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변화는 제 내면에서 시작되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꿈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뇌과학적으로도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뇌는 생생한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죠. 마치 레이저처럼 집중된 마음은 원하는 목표를 향해 정보를 걸러내고 망막 효과라고 불리는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빨간 차를 원하면 온통 빨간 차만 눈에 띄는 것처럼 말이죠. 즉 당신의 뇌는 풍요, 해결책, 기회를 끌어들이도록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수동적인 자세를 버리고 주인공으로서 인생의 무대에 당당히 서는 순간부터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수첩을 꺼내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1년 후의 당신의 모습을 가능성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가장 생생하게 묘사해 보세요. 마치 이미 현실인 것처럼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적어보시고 그 감정을 온몸으로 느껴보세요. 그리고 매일 밤 30일 동안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가슴 뛰는 설렘을 담아서 말이죠. 그리고 변화를 관찰해 보세요. 내면의 그림을 바꾸면 외면의 현실도 바뀐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꿈을 만들어가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지금 움직이지 않는 습관에서 벗어나는 순간부터입니다. 이 모든 비밀은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원하는 삶은 무작정 노력하는 것보다 내면의 목소리와 조화를 이루는 데서 비롯됩니다. 마음가짐, 에너지, 그리고 내면의 이미지를 바꾸면 세상은 필연적으로 반응합니다.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다음 영상도 시청해 보세요. 의식의 지평을 넓히고 매일 조금씩 더 나은 자신으로 성장하는 여정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결국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겁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